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매체 이번 주간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대륜고등학교 교사 강선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학교에 등교했을 때 실시하게 되는 두 번째 가정형 평가와 연관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겠죠? 네, 물론 수업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기말고사 시험에 포함됩니다. 네, 문학과 매체는요,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고사만 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수업하는 모든 문학 작품들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요. 네, 이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하는 수업은 두 번째 가정형 평가와도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문학과 매체 첫 번째 가정형 평가로는 뭐를 했었나요? 네, 첫 번째 가정형 평가로는 시쓰기, 그리고 쓴 시를 바탕으로 시야 그리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정형 일을 할 때 먼저 시쓰기 하기 전에 윤동주의 자화상, 그리고 문정희의 작은 부엌의 노래라는 시 두 편을 공부하고 그 시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시쓰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쓴 시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시의 내용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시화를 그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정형 평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가정형 평가도요. 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가정형 평가와 동일하게 어떤 시를 배우고 그 시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를 쓸 거고요. 그리고 그 시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시화를 그리는 것까지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학기에 문학과 매체 가정형 평가는 총 2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쓰기의 주제는요. 가정형 1때는 자화상이었잖아요. 요번 가정형 2의 시쓰기의 주제는 일단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 학교 등교했을 때 그때 학교에서 안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정보를 줄게요. 오늘 배우는 수업이 그 두 번째 가정형 평가와 연관된다는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 파일은요. EBS 온라인 클래스 문학과 매체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네,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해서 수업을 들으면 돼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친구는요. 그냥 연습장 하나 꺼내서 거기에 지금 영상 보면서 이 시를 적어주세요. 네, 시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그냥 본문을 적고 거기에다가 필기를 해도 됩니다. 네, 프린트를 할 수 있으면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이 파일을 프린트 해주시고요. 네, 잠시 동영상 일시 정지하고 작업을 해주세요. 네, 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김강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작품은요. 1968년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네. 이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말 큰 이슈였던 게 바로 우리나라의 산업화였죠. 네. 그래서 이 시는 그 60년대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졌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러한 내용이 이 작품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를 읽기 전에 이 산업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우리나라의 이 산업화는 엄청나게 급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다 국토가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을 하면서 60년, 70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속도로가 놓이고 길이 아스팔트로 덮이고 그다음에 막 공장들, 중공업 육성 정책 해가지고 공장들도 엄청 많이 생기죠. 네, 그리고 또 농촌에도 트랙터, 경기 같은 농기계들을 막 보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급속한 경제개발,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았죠. 장점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경제가 부흥됐다. 이전에 비해서. 그러한 장점은 있어요. 의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따랐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연 파괴. 그러니까 환경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개발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래서 자연 파괴 문제. 또 이게 개발이 도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농촌은 좀 소외되는 그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되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좀 더 피폐해지고 궁핍해지는 이런 소외 현상이 발생하죠. 네, 그리고 농촌의 사람들이 도시로 그 이농을 하게 되면서 이농향도라고 하죠. 그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그 도시에 가서 이제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거죠. 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요. 또 이 산업화와 관련된 작품을 하나 볼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그 이촌 향도 형상 얘기했던 거 있죠. 네, 그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보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제목이 성북동 비둘기예요. 성북동은 서울에 있는 성북동이라는 동네 이름이죠. 여기 또 이제 60년대에 원래 그냥 다 논밭이고 그냥 그랬었어요. 농촌 마을이었었어요. 여기도. 그런데 이때 68년 이때에 이르러서 이제 산업화가 여기에도 산업화의 물결이 성북동에도 몰아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제개발이 아니라 아무튼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북동에도 그 논밭을 갈아엎고 아스팔트를 덮고 그 초가집을 헐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층 빌딩, 고층 건물을 막 세우고 아파트 단지를 짓고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때 이제 비둘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성북동에 살고 있던 비둘기 있죠. 이 비둘기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뭔가 공사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공사하니까 다 그 땅을 갈아엎고 이렇게 하니까 이 비둘기들이 쪼아먹을 수 있는 곡식 같은 거 원래 그 농촌 마을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비둘기 먹으라고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추수하면서 곡식 털면서 이렇게 마당에 좀 떨어져 있는 그 나달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비둘기가 주워 먹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이 개발로 인해서 공사로 인해서 비둘기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이 발표된 연도,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이 작품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같이 낭송해 볼게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강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히 돈다. 자, 2연 갈게요.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네, 이렇게 총 3년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추측했던 것들이 얼추 드러나는 것 같죠? 네, 이 작품은 바로 산업화로 인한 그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1연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리 썼던 것을 조금 지우겠습니다. 옆에 필기를 또 해야 되니까요. 지울게요. 여러분,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겼대요. 원래 그냥 농촌 마을이던 이 성북동 산을 다 깎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번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이제 공사를 통해서 만드는 이 번지는 바로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여기 뭐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삶의 영역이 되겠죠. 네, 인간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문명이냐 자연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새로 생기면서 원래 이 성북동에 살고 있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북동 비둘기가 살고 있었던 그 비둘기가 살던 집, 바로 비둘기의 보금자리죠. 원래 여기가 산이었으니까 나무도 있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산에 이렇게 농촌 마을도 함께 있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이제 자연을 대표하는 그런 소재니까 이 비둘기의 보금자리라는 것은 문명과 자연 중에서는 자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위의 번지, 일행의 번지와 이행의 번지는 다른 번지인 거죠. 대비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게 된 그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잃게 된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행, 새벽부터 돌개는 산울림에 떨다가 누가요? 바로 비둘기가요. 이 비둘기가 새벽부터 그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새롭게 인간이 살아갈 아파트 이런 거 지어야 되니까 새벽부터 공사를 하는 거죠. 산을 좀 깎아서 약간 평평하게 다듬기도 해야 되고, 산에 이제 커다란 바위나 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폭약을 설치해서 펑펑 하고 그 돌들을 깨는 거죠. 그 돌 깨는 소리에 막 무서워하면서 막 벌벌벌 떨다가 비둘기가 가슴에 금이 갔대요. 슬프겠죠. 자기의 보금자리를 잃은 비둘기의 슬픔, 이런 걸 표현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인간들이 비둘기가 살던 그 보금자리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내쫓고 여러분들 집 막 파괴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끔찍하고 너무 화나고 분노해서 자기 집을 내 집을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한테 복수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원망스럽고 그죠? 그런데 비둘기는요 그래도 라고 했습니다. 착해요. 성북동 비둘기는 인간들을 저주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느님의 강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는 것처럼 자, 지규죠. 자, 이런 거 안 적어줘도 되겠죠. 자, 아무튼 축복의 메시지 전하는 것처럼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도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기 마지막 두 행 있죠? 이 마지막 두 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파괴로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비둘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비둘기의 모습이 마지막 두 행에 제시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색깔은 까만색으로 할까요? 네, 1년. 1년의 내용 정리하면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죠? 그걸 정리하면 됩니다. 자연의 파괴로 생존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 네, 이게 바로 1년의 중심 내용입니다. 네, 생존 터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는 비둘기. 됐죠? 자, 다음 2연입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골짜기가 그러니까 산이었으니까 골짜기가 졸졸졸졸 흘렀겠죠. 골짜기에 물도 오르고. 근데 이제는 거기가 메말랐어요. 공사로 인해서 인간의 문명을 개발하기 위해서 파괴되어 버린 자연의 모습을 메마른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조용히 앉아서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치고 있어요. 맞죠? 자, 여기 채석장 포성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줄을 쳐 주시고요. 이게 바로 이제 자연에 가해지는 문명의 행포라고 할 수 있겠죠? 문명의 행포. 그리고 인간 문명의 폭력성. 여기 앞에다 추가해 줄까요? 인간 문명의 행포 또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 자, 요게 두 번째로 제시된 거고요. 위에 선생님이 놓쳤는데요. 여기 1연에 있었잖아요. 그 1연 3행에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 이거 있었죠. 이게 바로 그 횡포, 인간 문명의 횡포 또는 폭력성 첫 번째예요. 여기도 위에 올라가서 같이 정리해 주세요.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줄게요. 자, 1년 3행에 돌 깨는 산울림, 인간 문명의 횡포 1. 그리고 2연 4행의 채석장의 포성. 그 포성, 대포 소리죠? 그 폭탄 막 터지는 소리죠? 이게 인간 문명의 횡포 두 번째입니다. 네, 이 채석장 포성이 너무 무서워서 피난하듯이 지붕에 올라앉았어요. 그리고 이 비둘기가 거기에서
회상을 합니다. 어떤 회상이냐면 이거죠.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낀다라고 했어요. 이 향수를 느낀다. 그러니까 그리움을 느낀다는 거죠. 뭐에?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 그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구공탄은요, 그냥 연탄이에요. 그 연탄 떼워서 이렇게 뭐 밥도 짓고 하면은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이 성북동은 개발한다고 공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향수를 느낀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예전에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그 성북동의 농촌 마을에 사람들이 아침이면 밥을 짓는다고 연탄을 떼워서 이렇게 밥 짓고, 그러면 비둘기들은 그 연기 올라오는 거 보고, 그리고 또 그 마당에서 사람들이 흘려놓은 뭐 곡식 같은 거, 나달 같은 거, 뭐 던져주는 모이 같은 거, 이런 거 쪼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예전에 그 평화로웠던 시절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평화로운 시절에 대한 어떤 향수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쓸게요. 여러분들도 필기해 주세요. 선생님 글씨 알아볼 수 있겠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던, 그러니까 공사하기 이전의 그 평화로운 시절에 대한 그리움. 네,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공사를 하니까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쵸? 없어서 이 비둘기가 산 1번지 주소죠. 이 성북동 산 1번지 채석장, 그 돌캐내는 돌을 캐내야 되겠죠? 돌을 캐내서 땅을 고르고 또 그 캐낸 돌을 이제 뭐 건축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캐내야 되는데 그 돌 캐는 채석장에 도로 가서 그 지붕으로 피난했다가, 맞죠? 지붕으로 피난했다가 여기 올라앉아서 지금 이걸 느끼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도로 다시, 그러니까 도로라는 건 다시 이 채석장 공사장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금방 이제 캐내온, 금방 폭약 터뜨려가지고 따내온 돌, 그 돌 조각은 온기가 따뜻하게 남아있겠죠. 왜냐하면 금방 그 폭약을 터뜨려서 펑 하고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조각이 난 거기 때문에 그게 열이 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입을 닦는 행위를 해요. 자기 부리를 부비는 행위를 하는 거죠.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걸까요? 입을 닦는 행위. 바로 예전에 그 구공탄 굴뚝 연기 올라오던 그때 그 옛날 비둘기가 살던 그 보금자리 있죠. 지금은 파괴되어 버린, 인간 문명의 행포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린 자신의 보금자리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돌의 온기에서 그 과거의 자기의 보금자리의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화자가 생각을 한 거죠. 비둘기가 그래서 그런다고. 이해되나요? 그 굴뚝에서 모락모락히 올라올 때 따뜻한 그 연기가 나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이제 느끼고 싶은데 지금 이게 없으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그 따낸 돌에다가 부리를 부비면서 이 굴뚝 연기의 그 온기를 느껴보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좀 슬프죠? 이 비둘기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연의 중심 내용도 까만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좀 덮어 쓸게요. 이연의 중심 내용은
필기해주세요. 인간 문명에 쫓기며 옛날을 그리워하는 비둘기. 됐나요? 네, 인간 문명에 쫓기며 옛날을 그리워하는 비둘기. 이것이 이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년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 3년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봤어요. 그리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면서 그렇게 함께 살았죠.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였어요. 자, 여기 보면은 예전에 라는 말 나왔고 그 다음에 던이라는 과거 해상의 간형사용 어미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1행부터 4행까지는 과거의 비둘기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제는 자, 5행 이제 현재죠.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세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현재 상황의 그 문제성을 부각시키면서 화자는 이 문제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부각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뜯어서 분석해 보자면요. 여기 보세요. 5행에 이제 산도 잃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 자연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함께 공존하던 사람들도 잃어버렸어요. 원래 성북동 농촌마을에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던 그 평화롭게 함께 살던 그 사람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비둘기 하면요. 이게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이 비둘기가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 비둘기를 보면서 정말 평화롭구나 하면서 저기 사랑과 평화의 새가 날아가네 이런 거를 느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 문명의 개발, 어떤 산업화, 급속한 경제 개발,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경제 발전과 성장과 이런 것들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이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 성북동 하늘을 날고 있는 그 비둘기를 보면서 사랑과 평화, 이러한 가치들을 느낄 마음의 여유, 정신적인 여유를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즉, 문명의 개발에 의해서 자연이 피폐해지는 문제점도 발생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뭔가 경제가 성장하고 엄청 좋은 것 같아. 이점이 많은 것 같아.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 그치만 실상은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여유가 없어지고 각박해지고 피폐해지고 사랑과 평화와 같은 정신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걸 느낄 수도 없게 되어버린 어떤 각박해진 인간의 삶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낳지 못하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 그 정신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린 인간의 황폐한 모습 이것도 화자가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 정리합시다. 네, 그리고 이 비둘기가 쫓기는 새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쫓긴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쫓기는 거겠어요? 네, 바로 인간의 문명으로부터 쫓기는 그런 새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자연이 항폐화가 되었어요. 자연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 시는
그 산업화로 인한 자연 파괴, 문명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문명 개발로 인해서 인간성까지도 어떤 정신적 가치도 상실하게 된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3년의 중심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3년의 내용. 자연과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비둘기를 보면서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떠올리지도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하는 것들, 평화와 사랑 이런 것들을 상징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비둘기의 모습이 제시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핵심 정리로 정리할게요. 자, 갈래,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여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이 시는 바로 참여시입니다. 일단 발표해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주제를 보면 자연 파괴와 인간성 상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했죠.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문명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 그다음 문명 개발로 인한 인간의 어떤 정신적 가치, 상실, 이런 거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한다 했어요. 자, 근데 이것이 모두 다 그 당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 어떤 사회의 현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잘못된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참여시는 바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당대의 사회, 경제,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 어떤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돼, 바람직한 방향은 이런 거여야 돼 라고 제시하거나, 이러한 류의 시들을 사회 현실에 참여한다고 해서 참여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성격은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사랑과 평화를 상징했죠? 뭐 그거 말고도 번지가 1년 일행의 번지는 인간 삶의 영역, 문명을 상징했고, 1년 2행의 번지는 자연을 상징했던 것처럼 상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주지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주지라는 것은 주정이랑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술주정이 아니고요. 정서가 주가 되는 시라는 뜻이에요. 주로 정서가 주가 된다. 개인의 감정과 정서 표출이 주가 되는 시를 주정시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거는 정서의 표출보다는 어떤 문제사항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적이에요. 좀 약간 지식적인,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 감정을 막 느끼면서 읽는 그 서정시의 성격보다는, 물론 갈래의 서정시라고 하긴 했지만, 서정시인 것도 있지만, 정서를 주로 파악하면서 감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지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1번.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를 제시했어요. 뭐 주로 시각적 심상, 또 뭐 채석장 포성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는 청각적 심상 사용됐죠. 그 다음에 2번, 우의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대요. 우의가 뭐죠? 자, 모를 것 같아서 밑에 각주를 달아놓았습니다. 우의라는 것은요,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이 그렇죠? 인간 사회의 어떤 문명 개발에, 뭐 산업화에, 경제 개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둘기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거기에 빗대어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자연이 파괴된다, 나쁘다, 인간성이 상실됐다, 나쁘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 비둘기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특징 보세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에 주제로 집약시켰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과 2년에서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잃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3년에서 그것들을 이제 화자의 우의적인 해석을 3년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1, 2년에서는 비둘기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줬고요. 그리고 3년에서는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우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북동 비둘기 끝냈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시는 정말 짧거든요. 네,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남수의 새라는 작품이고요. 총 3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각 연의 앞에 번호가 1, 2, 3 붙어 있는 게 좀 특징적이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 시는요. 1500이래요. 그럼 조선시대인데 미안하다. 1959년에 발표된 시입니다. 자, 여기에도 아까 성북동 비둘기도 그 새였는데 이건 그냥 새 종류는 안 밝혀줬지만 새예요. 자, 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요.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 그냥 그 자연이죠. 아름다운 자연. 네, 세. 자, 거기에서 새가 살아가요. 근데 거기에서 속삭이듯 서거기는 그 나무의 그늘. 전부 다 이제 자연이죠. 자연.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서거기는 이런 거는 이제 의성어잖아요. 나뭇잎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를 표현한 거고 이런 거 의성어, 의태어 합해서 전부 다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음성상징어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네, 생생하게 표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새는 노래합니다. 새가 지적이죠. 찍찍찍찍찍찍 지적여요. 근데 이 새는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찍찍찍찍찍찍찍 지적이었는데 그게 그냥 노래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성이 없는 모습, 무의도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자, 이거 비슷한 문장 구조 나왔네. 이거 대꾸죠, 그쵸? 대꾸, 이거 표현상의 특징 그냥 같이 적을게, 같은 색깔로. 자, 그리고 새의 어떤 순수성을 보여줍니다. 같은 말로 한다면 어떤 의도가 없어요. 무의도성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놈이 부리, 새가 서로 암컷과 수컷일 수도 있고 뭐 같은 암컷일 수도 있고 수컷끼리일 수도 있고 아무튼 두 놈이 서로 자기들의 부리를 서로의 축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대요. 여러분 뭐 사랑은 엄마 새랑 아기 새랑 할 수도 있는 거고 친구 새랑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암컷 수컷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 그쵸. 이렇게 서로 부리를 이렇게 쭉째 파묻고 서로 이제 깃털을 골라주기도 하면서 체온을 나누는 이런 사랑하는 모습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자, 그런데 새는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좀 인간이랑 다른 새의 순수한, 자연의 순수한 무의도적인 모습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연입니다.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자, 뜻이라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거잖아요. 인위적. 어떤 의도성을 가진 것이죠. 또 지어서라는 것도 네,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인위적이고 의도를 가진 거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지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습니다. 네. 가식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순수, 새의 순수성, 자연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년과 2년까지 읽어봤더니 바로 새는 뭐예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새는 자연을 대표하는 대상이고 그리고 이 자연은 의도성이 없는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한 것입니다. 순수의 표상인 것이죠. 자, 그런데 3년 보세요. 포수는 총 쏘는 사람이잖아요. 사냥꾼인 것 같아요. 이 포수는 한 덩이의 납으로, 납 바로 총알이죠. 뭐 하는 거예요? 새를 사냥하는 것 같아요.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순수가 바로 이 시의 핵심적인 주제어이면서 바로 위에 정리했었던 이 새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순수의 표상인 새를 포수는 총으로 쏩니다. 쏘지만, 그러니까 이 쏘는 행위는 뭐냐면 그 순수를 갖고 싶어서 인간이 자연에게 행하는 어떤 폭력인 거죠. 폭력성. 네,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겨냥한다. 총으로 쏜 거죠. 어떤 그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 성북동 비둘기에서 채석장의 포성 소리 같은 것에 해당하는 거죠. 자연을 파괴하고 그 순수를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수를 갖기 위해서 인간이 대포를 쐈어요. 총을 쐈어요. 그렇지만 늘이란 뜻이에요. 자, 이 앞에 어떤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 그러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수를 갖고 싶어서 순수를 겨냥하지만 늘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의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네, 갖고 싶은 것은 순수인데 인간이 결국 쏴서 얻는 것은요, 그냥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 죽은 새에 지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불가한 것이잖아요. 결국 인간은 이 순수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순수한 상태가 아니지. 파괴된 순수인 거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린 순수. 파괴된 자연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그 자연의 순수한 그 상태를 동경하지만 그것을 획득하지는 못하는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이요, 순수라고 느끼는 자연물이나 감각 등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포수처럼 강제로 가지려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죠. 오히려 그 상태를 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 속에 풀어놓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자연을 순수한 그 상태 그대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풀어놓는 과정에서 획득된다는 것을 이 화자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자유시, 서정시, 주지시입니다. 성북동 비둘기랑 비슷하죠. 자, 성격, 주지적, 그리고 문명 비판적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죠. 그 자연의 순수를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가 순수를 상징하는 거였고, 여기 그쵸, 순수의 표상. 주제,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특징,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미지의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새와 포수의 이미지의 대립이 있는 거죠. 글씨가 엄청 굵어졌네. 새는 뭐다? 자연이고, 포수는 어떤 인간 문명의 폭력성.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비판이라는 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작품 2개를 배울 건데요. 그것도 가정형 평가 2번째 가정형 평가와 연관이 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